자, 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수학 과외 선생님 소개로 우리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요. 현재 갈 수 있는 대학과 학생부 평가를 받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입니다. 우리 친구는 신소재 공학 계열에 관심이 많은 자연계 고2 학생이고요. 내신은요.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주요교과 평균 2등급이고요. 모의고사는요. 국수탄 평균 2.8등급입니다. 비교과는요? 자율활동으로 특별한 활동은 없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 알아보죠. 봉사활동은 총 36시간, 독서는 총 7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요? 소논문 읽기 탐구반 수학 자율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과학의 달 행사회 1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고려대학교 바이오 의공학부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신소재 공학 계열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고려대 바이오 의공학부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요. 신소재 공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작년에 학교에서 고려대학교로 대학 탐방을 갔었는데 거기에 재학 중이신 그 바이오 의공학과 분이 하는 말씀을 듣고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의 교과 성적부터 알아볼 텐데요. 오종훈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학생의 이제 내신과 성적을 화면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2 1학기까지의 3기학기 평균 교과 등급인데요. 국어 교과가 2.4등급, 수학 1.7, 영어 2.3, 과학 1.6에서 주요 교과 평균 등급 2.0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 교과는 2등급, 3등급, 2등급으로 등락 거듭하고 있고요. 수학은 1, 2, 2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영어는 2, 3, 2로 약간 상승 추이고요. 과학은 2등급, 1등급, 1.75등급으로 약간의 상승 추이에 또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점수 알려주시죠.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지난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국어 영역은요. 100분이 78.84에 3등급, 수학 가형 응시했고요. 80.69에 2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물리일은 4등급, 지구과학일은 3등급해서 평균 100분위는 100점 만점에 81.6이고요. 국수단 평균 등급은 2.8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결과 비교했을 때는요. 국어 영역은 3등급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수학은 1등급, 2등급 약간 하락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는 이제 3등급, 2등급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과학교과는 3등급, 2등급에서 4등급, 3등급 약간 하락했습니다. 네. 자, 오종훈 선생님,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학생의 이제 교과 성적을 보면요. 주요 교과 및 전교과 평균은 2.0등급입니다. 대체로 이제 상위권에 이제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교과 성적 추이를 보면 1학년 주요 교과 2.1등급에서 2학년 1학기 1.9등급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교과 이제 전체 교과를 살펴봤을 때는요. 역시 2.1등급에서 1.8등급 역시 상승했습니다. 교과별로 보면요. 과학 수학 성적이 우수하고 국어 영어 성적이 다소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 고대 바이오의공학부다 보니까 일단 고대가 어떤 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주요과 평균 등급이 아마 1.5등급 이내에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보다는 약 0.5등급 정도를 앞서는 상태로 목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과 분석과 목표 등급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모의 성적이 이제 6월 결과와 9월 결과가 있는데요. 지난 6월 결과는 상위 누적 6%의 수학 가형 기준에 위치해서 상당히 높은 반면에 9월 모의고사 성적은 상위 누적 16% 약간 성적 차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적을 좀 중간 정도의 지점을 찾아본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한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내신 공부는 시험 보기 얼마 전부터 해야 적당한가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선생님 알려주시죠. 네, 아마 학생의 고민만은 아니겠죠. 우리 전체적인 이제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사항일 텐데요. 대체 저희가 이제 수학, 내신 성적을 잘 받는 학생들을
평균 점수 대봤습니다. 근데 네. 보통은 뭐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시험 3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2번 정도는 이제 반복학습으로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을 대부분 다 숙지하고 연습해야 되고요. 보통 이제 시험, 이건 또 어쨌든 내신도 스킬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종전에 2, 3년간의 기출문제가 뭐 학교에 배치되어 있든지 나름 준비가 됐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 통해서 연습을 충분히 해본다고 하면 아마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 3주 전부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준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 학생 비교과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좀 전체적인 좀 소감을 먼저 우리 학생에게 좀 말을 해주고 싶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상에서 진로에 대한 방향 자체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 학생의 장래희망과 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지원 전공 3개가 모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라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또 어느 희망 전공을 보더라도 전공 적합성이 너무 떨어져 보였습니다. 우리 학생의 진로 희망을 만약에 보지 않고 학생부를 그냥 쭉 봤다고 하면은 어느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인지 좀 알기가 어려웠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점을 이제 굳이 좀 보면은 저는 이제 수상 경력을 좀 장점으로 꼽고 싶은데요. 모범상이나 뭐 교과 우수상, 경시대회 글쓰기 등의 이런 다양한 수상 실적이 있어서 교내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비교과는 아니지만은 특히 이제 1학년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내용 자체가 기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단점을 이제 5가지 항목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공통 내용인 것 같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정규 동아리에서 활동의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지금 초점을 맞춰서 기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자율 동아리 기재 내용도 공통 내용으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의 관심사를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특히 1학년 때는 신소재 연구원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관련된 독서 활동이 없었습니다. 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1학년 진로 활동에 기재된 내용에는 분명히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써주셨어요. 개인별 연구 주제와 관련된 과학 관련 독서 활동을 전개하였다라고 써 있었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독서 활동에 전혀 없었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1, 2학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실시한 개인적인 봉사활동이 없었고요. 특히 이제 1학년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의 궁금한 점 있으세요? 예,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 시간상 많이는 네. 물어볼 수가 없고요. 봉사활동 특기사항에 교육 봉사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봉사활동은 이제 어떤 계기로 시작을 했으며 또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네, 우리 친구 질문 들었나요? 네네. 네,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직접 신청한 아이들의 집에 찾아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과목을 가르쳐 주는 활동이에요. 그럼 혹시 희망 전공 중에 초등교육 교대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요거하고 또 관련시켜서 하는 활동인가요? 동아리 활동 말고는 딱히 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수상 실적 2학년 걸 보면은 동아리 관련된 수상 실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나요? 지금 교육봉사 동아리랑 수학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과학 관련된 동아리는 없고요. 과학 관련 동아리도 하나 있어요. 3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럼 나중에 혹시 특기사항 기재될 때 동아리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좀 내용이 부실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네, 선생님 그렇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먼저 수상 같은 경우는 일단 남은 기간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2학년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교내대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좀 양쪽으로라도 좀 수상 실적을 좀 늘릴 필요가 있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학교 공통 내용이 이제 기재되는 거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학급이나 학교 내에서 반드시 어떤 임원이 아니더라도 본인한테 주어진 역할을 좀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모습을 선생님들께 계속 좀 어필을 해서
우리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나 뭐 참여도, 협력하는 모습 등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답변을 했는데 그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3학년 1학기까지 좀 염두에 두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이제 활동의 결과보다는 좀 과정 중심의 어떤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게 또 특히 우리 학생이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배운 점이나 느낀 점 등이 뭐 혹은 변화된 점 이런 것들이 좀 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최소한 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 특히 좀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기사항 기재를 선생님들께서 또 담임선생님께서 좀 잘 해주시려면은 우리 학생이 좀 봉사활동 결과물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좀 보여드렸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진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나 관심 있는 그 직업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탐색 과정이 좀 나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애매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전공 관련된 역량을 갖춰나가는 과정도 기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진로 관련된 독서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교과나 다른 비교과 활동과 연계된 독서 활동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도는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윤태영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 70, 정시 경쟁력은 30으로 평가해 주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평가 결과 공개됐는데요. 선생님 이유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을 살펴보면요. 학력 평가 성적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9월에 비해서 3월에 성적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3월에 비해서 좀 9월 성적이 하락을 했는데요. 9월 학력 평가 성적을 보게 되면 국수탄 표준점수 합이 360, 100분 이하위 245에 영어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성적으로 정시 전형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고려대를 지원하기엔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 대학 적정한 수준을 찾는다라면은 뭐 과천대나 광운대, 국민대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반면 우리 학생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평균 2등급입니다. 국수 영과 평균 2등급이고요. 자연계열 학생에게 중요한 수학은 1.67, 과학은 1.62등급으로 우수한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 성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중심 전형인데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수시 경쟁력을 70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수시 학생부 중심 전형 중에서도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좀 안정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도전한다는 전략을 세운다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하대, 숭실대의 신소재 또는 화학공학 관련 학과에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자 평균 성적이 2등급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의 모의고사 성적보다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보다 상위 대학인 뭐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또는 학생이 희망하는 고려대 정도를 생각을 한다라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에게 또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학생은 학생부 중심 전형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요. 1순위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겠고요. 2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리고 3순위는요, 정시 전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장 큰 경쟁력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평균 2등급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잘 활용을 한다면요, 대입에서 안정적인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순위로 추천드리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더욱 안정적으로 교과 전형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능 모의고사 수능에서 실제로 2개 영역 등급파 4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3월과 6월과 9월에서 그 성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더욱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한 학생부 교과 성적을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전형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의 진로 희망이라는 부분, 진로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진로를 좀 더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좀 추가를 해준다라면 경쟁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인성적인 측면이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 덜 만들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나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지원하려면요, 이 부분을 갖추는 게 필요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는요, 학생부 교과전형보다는 조금 더 높은 높은 수준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2순위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순위는 정시전형인데요. 기본적으로 수능에서의 경쟁력이 없는 학생은 아닙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을 위해서 학생부 교과 성적 향상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또 수능에서의 경쟁력도 확보를 한다라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을 위한 준비는 명확합니다. 충실한 교과 수업을 참여를 해야 되겠고, 그걸 통해서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거, 학생부 종합 중심 전형이 필요하겠죠. 그거와 더불어서 수능 문제풀이에 적응을 한다라면 어느 정도의 수능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연계시켜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선생님, 우리 친구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고요? 예. 우리 친구가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좀 부족함을 보이는데요. 1학년 때는 진로 희망이 신소재 연구원이었었어요. 여전히 신소재 연구원을 희망하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또 만약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친구 혹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대답해 주시죠. 네, 아직 신소재 연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거기에 관해서 명확하게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아직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네. 예. 그러면 아직까지 뭐 활동하는 게 없다면요, 최소한 제 생각에는 독서 활동이라도 내가 이 부분에 관심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독서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남은 기간 독서라든지 또 자율 동아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태영 선생님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박성준 선생님 동국대 융합에너지 신소재공학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오종훈 선생님 경희대 정보전자 신소재공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윤태영 선생님께서는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인하대입니다.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이 대학을 좀 안정적인 적정 수준에서 생각하고 지원했으면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국수, 영, 과학은 한 과목이고요. 2개 영역 등급합 4 이내입니다. 추천 이유는요, 안정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정 지원, 안정 지원이죠. 2018학년도 최종 등록자 평균 성적이 1.77등급으로 최저가 2.27등급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의 성적이 그 범위 내에 들어가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분히 충족 가능하고 적정 지원으로 이 정도를 확보하고 종합전형이나 다른 교과전형을 통해서 좀 더 높게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박성준 선생님께서는 동국대 융합에너지 신소재공학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앞에 선생님처럼 인하대를 1순위, 동국대를 2순위를 추천을 했었는데요.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뭐 하고 싶다고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선은 이제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형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100%인데 2020학년도부터는 요 전형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오로지 학교생활 기록부로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2018학년도에 최종 합격자 전교과 평균이 2.1등급이었고요. 그다음에 최저가 2.51등급이었기 때문에 요거만 보면은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 가능한 범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제가 비교과 분석 때 말씀드렸지만은 비교과 보완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우리 학생이 지금 신소재과 관련된 그 활동을 지금 안 하는 거다라고 아까 말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이제 이쪽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좀 분명히 보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종훈 선생님께서는 경희대 정보전자 신소재공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학생 경우에서는 현재 기준에서 아마 아웃라인 정도에서 지원 대학이라든지 전형 또는 이제 학과를 아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고3 올라가서
6월 모의평가 결과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내신이라는 것은 고3 1학기까지의 성적을 다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결과를 보고서 최종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경희대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를 추천한 이유는요. 학생이 대략적으로 교과 성적이라든지 비교과 활동이 도전할 만한 정도의 범주에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상황, 고3 올라가서 내신 성적이 좀 올라간다면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학생이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서 원하는 고대까지 목표한다고 하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어쨌든 현재 기준에서는 최대한 교과 성적을 올리는 것하고 앞에서 선생님들이 언급했듯이 비교과를 보완하는 정도가 현재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그 수학을 공부할 때요. 네. 그 시험을 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걸 보완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이번 답변은 우리 오종훈 선생님께서 해주시죠. 네, 이게 뭐 단박에 답변이 나올 상황은 아니긴 한데요. 저희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성과 속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속도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짧은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속도감 있게 푸는 것이 실질적으로 수학으로 보면 실력을 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 자기가 이제 문제 푸는 역량을 한 번 더, 한 걸음 더 나선다고 하면 그것이 길러질 수 있고요. 그래서 첫째 바라는 것은 속도감 있게 푸는 것인데 이게 실제 수학 실력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속도감을 갖추다 보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정확성을 어느 정도 병행해가면서 속도감 있게 푸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렵긴 하네요, 선생님. 하지만 우리 친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네. 제가 많이 몰랐던 내용을 알려주셔서 정말 유익했던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